안녕하세요. 마음챙김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챙김을 잘 해나가기 위한 마음 습관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과학적인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몰입이나 창의적인 사고가 커지고, 내면의 안정,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잘 이루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공감 능력이 커지고 이타 행동도 늘어나죠. 이는 마음챙김 연습을 꾸준히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는데요. 그런데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 흔히 호흡을 하는 동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이때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에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저 단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만 해요. 진정한 마음챙김은 자신에 대한 호의와 호기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내 마음을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그리고 다정하게 친구를 포옹하듯, 골치 아프고 불완전한 나의 부분을 포함한 내 안의 모든 경험을 기꺼이 포용하는 마음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호의와 자비, 자기 친절의 태도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마음챙김의 비법이니까요. 이런 다정한 자각과 호의는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가리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나의 행동을 진심으로 책임지는 방법이 되는 거죠. 비난하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따라서 마음챙김 동안의 우리의 태도는 주의 자체만큼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잘 유지하려면 의도가 있어야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개발자인 존 카바친 박사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카바친 박사의 마음챙김 정의는 이젠 하나의 사전적 개념이 되었죠. 그리고 다양한 연구나 문헌에서 그야말로 무수히 인용되고 있는데요. 자, 카바친 박사는 이렇게 마음챙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이란 의도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말입니다.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잘 유념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 연습을 하실 때 이런 괜찮은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더 나의 내면에서 강화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넌지시 던져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마음챙김 연습, 그 수행의 깊이를 더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러한 질문과 함께 명상 중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 나의 내면, 그 모든 경험들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칫 마음챙김 명상하실 때 편안한 상태, 뭔가 좋은 상태만 바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그게 좀 어려우시죠? 오히려 좋은 느낌, 편안한 상태는 한참을 지나야 만날 수 있고, 복잡한 내면들을 세세하게 만나다 보면 처음엔 어려워도 이후에는 깊은 내 마음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죠. 1차적 감정 안에 숨어있는 나의 욕구, 그리고 나의 내면의 소리, 이러한 어떤 깊이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마음챙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평소에 내가 가진 오랜 습관이나 그 욕구가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죠.
평소 우리가 그 안에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 보기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거쳐 나가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 내가 요즘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기분이 좀 나아졌고 좀 더 힘들어졌구나. 그 안에 심층적인 나와의 친절한 시간들을 열어갈 수 있어요. 다양한 나를 만나려는 열린 태도를 항상 잘 유지하는 것. 이 또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마음 챙김은 완벽하게 나의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꾸준하게 내면을 알아가고 그 과정들을 수행해 가면서 자신에 대한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니까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나의 질문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열고 호기심과 호의를 유지하며 다가가다 보면 오히려 옳은 정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죠. 우리가 친구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때로는 이런 다정한 태도들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는 그런 여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장착되어 있죠. 다만 내 안의 감정들하고 이렇게 친밀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뭐든 실천하면 할수록 강화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특히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 우리가 정말 잘 유념해야만 해요. 20세기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인 신경가소성, 혁신적이었죠? 우리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밝혀놓았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또 세월이 흘러도 우리 뇌에는 건강한 경로를 새로 생성하고 오래된 낡고 허술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러한 건강하고 효율적인 신경망의 연결과 긍정 회로의 경로를 활짝 여는 좋은 훈련법이 됩니다. 이미 셀 수 없는 과학적 연구와 검증된 발견들이 있잖아요. 마음챙김 명상, 특히 자해 명상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타라 브렉은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낡은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패턴에 갇혀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녀의 책과 강연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됐는데요. 신경가소성의 뇌과학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기에 늦은 때는 없고 우린 자신의 뇌를 보다 명민하게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 번의 마음챙김 연습으로 마치 전등 스위치를 바꾸듯 나쁜 걸 꺼버리고 좋은 것을 켜는 식으로 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회로와 그 경로를 만들어가는 데는 반복된 연습도 무척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챙김 연습을 하다 보면 누구나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든 집중력이든 마음의 안정이든 잠재력이든 말이죠. 오래전에 타임지에 마음챙김을 혁명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양한 마음챙김의 과학적인 그런 결과들을 소개했는데요. 국내외로 뇌과학 연구가 한창이던 시점인지라 흥미로운 마음챙김 명상의 뇌와 신경계 그리고 마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이 쏟아져 나왔죠. 좀 매일 짧게 좀 자주 하는 편이고요. 하루의 루틴으로 1시간 정도는 마음챙김을 합니다.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좀 소홀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금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 챙김이 현대에는 심리치료로 또 보완대체의학으로 잘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또 치료자도 전문가도 연구자도 스스로의 오랜 수행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가끔 제가 좀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주변 사람들이나 내담자분들이 에너지 효율성 어떻게 하냐고 많이 정말 물어보세요. 저도 이런 질문 받을 때 가만히 좀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 아마 자주 해드리는 저의 피드백은 마음 챙깁니다라고 얘기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익숙해지면 삶을 이롭게 하는 확실한 내적 자원이 되거든요. 요즘은 국내 기업에서도 정말 많이 마음 챙김, 또 연수나 강연, 그리고 웰라이프를 위해서 도입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창의성 부분에서 특별한 아이디어, 그리고 독창적인 사고, 혁신적인 발상 등에 무척 도움이 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근사한 신경회로를 장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새로운 곳으로 가려면 새로운 길을 내야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뇌는 기회를 주면 알아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졌답니다. 또한 어떤 행동을 상상하기만 해도 우리는 뇌과학적으로 나의 정신을 잘 단련시킬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연구일 것 같은데요. 자, 국립보건원의 연구였죠. 국내 연구는 아니에요. 참가자 중 절반에게 손가락 피아노 연습을 실제로 시행하겠어요. 그리고 또 참가자 중 나머지 절반에게는 그 피아노 연습을 상상으로만 하도록 했는데요. 실제로 연습을 한 그룹에서는 당연히 손가락 기술이 향상되는, 또 조절하는 뇌 영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상상만으로만 연습했던 그룹에서도 뇌가 똑같이 커졌거든요. 참, 우리에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도 대개는 익숙한 오래된 습관에 길들여져 자주 새로운 어떤 나의 잠재력을 잃어버리곤 하죠. 때론 도움이 안 되고 효율성이 낮은데도 계속 지켜가고 있기도 하고요. 베스트셀러인 그리스의 저자인 엔젤라 더크워스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수행과 끈기가 성공을 예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데니엘 시겔은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창조되고 또 창조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무수히 강조하고 있죠. 그는 오랜 마음챙김 명상의 수행자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는 마음챙김의 3가지 중요한 기둥인 의도, 쥐, 태도를 잘 유념하면서 저와 함께 마음챙김 명상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마음챙김이란 내 마음을 열지만 관찰자적인 태도는 늦추지 않는 상태이면서 또한 그 속엔 따뜻한 호의와 호기심이 깃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챙김의 기초가 되는 호흡 마음챙김 연습 함께 해봐요.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호흡 마음챙김은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은 아니에요. 호흡이란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지금 현재 이곳에 딱 중심을 잡아두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호흡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것들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여기저기 자칫 흩어질 수 있으니까 매 순간 들고 나는 호흡에 중심을 두고 현재의 순간으로 나를 붙들어두는 그런 대상이 바로 호흡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호흡에만 너무 집중하시다가 마음챙김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발견들 또 치유력을 좀 잘 놓치게 되시는 것 같아요. 호흡은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현재의 나를 고스란히 잘 붙들어두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호흡을 통한 내면 관찰을 해보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상황이나 일을 좀 떠올려 보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몇 차례 들숨과 날숨으로 내쉬어주면서 내 몸의 긴장을 느슨하게 내려놓아 보세요. 잠시 동안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현재 이 순간 나의 호흡의 느낌과 내 몸의 감각, 호흡의 리듬과 들숨, 날숨 동안에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내 안의 여러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편안하든 불편하든 현재의 경험을 가만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순간의 느낌과 그 감각, 경험을 관찰해 보세요. 들어가는 들숨을 알아차리고 되돌아 나가는 날숨을 알아차려 봅니다. 마음챙김이란 의도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이란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세요. 들어가는 들숨의 느낌이나 감각 지금 어떠신가요? 또한 날숨의 느낌이나 감각은 어떠한가요? 그저 단지 느껴지는 그대로를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에 머물면서 지금 이 순간 마음 챙겨 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숨과 날숨, 그리고 숨결 따라 느껴지는 호흡의 느낌, 내 몸의 감각, 그저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이제 최근에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어떤 힘든 일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다루기가 좀 어려운 깊은 상황보다는 처음 연습하실 때는 강도가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그 일을 가만히 마음의 눈으로 그려볼까요? 그 일을 떠올리는 동안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한가 진솔하게 마주해 봅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떠한지, 또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지 가만히 마음 챙겨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요? 가만히 지금의 나에게 머물러 봅니다. 나의 감정과 몸의 감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내 자신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가 다정하고 온화한 울타리가 되어서 친절하게 마치 내 친구의 아픔을 대하듯 그 힘겨움을 대하듯 따뜻하게 머물러 맞이해 봅니다. 가만히 내 자신의 감정에 다가가면서 수용적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감정을 억압하려고 하기보다는, 또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용하며 받아들이고 감싸줍니다. 괜찮다면 친구에게 위로를 하듯이
또 격려를 해주듯이 내 자신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어 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천천히 다정하게 기다리면서 내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평화나 안정이 오기는 어려워도 조금씩 잦아드는 그 감정이 느껴지신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머물러서 나의 감정을 알아차려 보세요. 마음 챙김이란 내 마음을 수용하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며 그 고통과 슬픔, 그 힘겨움 속에 나를 친절하게 돕는 자기와의 시간임을 잘 마음으로 챙겨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은 어떤가요? 내 몸의 감각은 또한 어떤가요? 어떠한 감정이든 느낌이든 모두 허락해 주세요. 수용은 내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머물러 내 마음과 소통하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자신을 느껴보세요. 내 몸도 전체적으로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나의 공간과 그 모든 것에 주의를 열어서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키면서 들숨, 그리고 느슨하게 내쉬면서 날숨으로 호흡하며 이완해 줍니다. 몇 차례 여러 번 들숨과 날숨으로 느슨하게 긴장을 놓아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음 챙김의 마음가짐과 중요한 3가지 마음의 태도, 그리고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 나를 향한 마음 챙김 연습 해보았습니다. 이 연습을 자주 해보면서 한 주간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잘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심리학자 김도연이었습니다.